안호영 의원의 측근들이 기소된 데 대해 도내 야권이 후보 매수라며 안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 라 시의원 선거에 민주당과 민평당이 총력전입니다. 내년 총선 민심에 풍향계라는 게 각 당의 해석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보조활동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작용이 큽니다. 노인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지원 서비스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이 3년 전 총선 때 안호영 의원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기소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야권은 일제히 후보 매수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주지검은 3년 전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의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안호영 의원의 친형을 포함해 3명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의 측근들이 조직을 포섭하기 위해 상대당 후보 측에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검찰은 시효를 감안해 선거법 위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야권은 후보 매수로 규정하고 안호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자신의 친형과 측근들이 만들어낸 추악한 선거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직에 대해서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며 숨어있지 말고 바른미래당도 당시 상대방 후보 경쟁자가 갑자기 안 의원 공개 지지를 선언한 배경부터가 석연치 않았다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비록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검찰 수사에서 안 의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기소된 사람들도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쟁과 상호 비방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조기 점화된 총선 전국에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틀 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전북에서는 전주 라 선거구의 시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막바지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관심은 덜하지만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고 끊어질 듯 허리를 굽히고 동민 후보 유한구입니다. 길바닥에서 넙죽 큰 절을 올립니다. 오가는 인파가 뜸하다 보니 명함 하나 돌리는 것도 발품 팔기 경쟁이고 상대 후보 측에 섞이는 일도 잦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도내에서도 서신동 일원인 전주시 라 선거구에서 시의원 투표가 실시됩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수영장 건립과 미세먼지 대책, 아동과 노인복지 확대처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민주당과 평화당, 무소속으로 뚜렷하게 갈리는 데다 호남권 유일의 보궐선거구이다 보니 내년 총선과 꾸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신동을 사수를 해야, 텃밭을 사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도 기필코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총선 대리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상대 후보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부정한 선거로 인해서 또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 서신동민의 자존심을 갈길갈길 짓밟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 동민들의 선택을 받고 다양한 층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전주시 라 선거구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중간선거 성격을 띠고 있어 각 당이 거는 기대는 단순한 시의원 선거 이상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대학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뭘 했는지 수사 연기가 거듭되면서 불필요한 의혹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0월. 경찰청 김무경감이 총장 후보로 나선 한 교수에게 현 총장 비리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선거전을 뒤흔들 만한 사안이어서 일부 교수들은 경찰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그 경찰 개인이
알아서 와서 조사를 했느냐 이걸 밝혀라. 전북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지만 5달째 경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2달 전 끝났어야 할 수사지만 전북경찰은 여전히 갈팡질팡입니다.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과학수사까지 동원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통화 내역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건데 지금 뭐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그런 다른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지 않았고. 전북청장마저 어려움을 실토하면서 수사는 결국 빈손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수사가 계속될 리는 없다. 경찰이 하루빨리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결과를 시민들 앞에 담당 경찰서는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그간 수사 과정을 미뤄볼 때 시원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요양보호사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들도 그저 나이가 들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지원이 끊기고 노인 지원으로 바뀌는 건데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신마비 장애인 신순임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 씨는 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남편과 함께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만 65살이 넘어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 노인 지원으로 전환된 건데 지원 시간은 하루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집안일부터 병원 가는 일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꼴로 저희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저 혼자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누가 오가나 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아무도 없는데. 전주에 사는 66살 노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지원 시간이 월 9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 청소를 도와줄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에 통증이 올 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통증이 워낙 심할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 전환되는데 월 최고 431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이 10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들이 오히려 지원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겁니다. 또 장애인들이 편입이 되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장애인 쪽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제도 자체가 상충되지 않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기존의 제도가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국회 윤소아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 활동 지원 시간으로 50시간을 지금 늘려서 지원하겠다라고 전라북도의 역할은 서울시처럼 그 지원 활동 서비스 시간을 늘리는 예산을. 상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44%에 이릅니다. 갈수록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치권과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지역 의제 설정과 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언론 재벌 등의 성장으로 전체 방송 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할 지역 방송 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역 방송의 활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에 출범한 이듬해인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지역방송의 광고 수익은 연평균 7.3%씩 줄었습니다. 총 매출도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산업 전체는 6.5%씩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3.7%씩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는데 종편과 언론 재벌 채널의 급성장,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플랫폼 다변화로 지역방송의 근간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혹은 흥미 위주의 방송 선택이 결국 지역방송을 만약에 소멸시키게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죠.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존할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출연이나 기부 등으로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조성해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과 경영 개선, 방송시설 정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또 지역 문화의 창달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지역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역 방송의 생존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특별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론 수렴과 정치권의 합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아 지역 방송은 이제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공영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수호하는 새로운 시험대에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전주시에 추가로 제출한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자광은 제안서에서 올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조 5천억 원을 들여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50%를 녹지로 조성하고 기부 체납 비율도 53%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전주시민회는 자광의 요구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뒤집는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체육인들이 축구 종합센터의 장수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도체육회와 전북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체육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환경이 좋고 교통 중심지인 장수군이 새로운 축구 종합센터의 최적지라며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균형 발전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약속했던 교육부가 권한 이양을 위한 기구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없으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거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 전문직 임용에 대한 교육감 권한을 제한하지 말 것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방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비닐봉투를 쓰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적발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시내버스 24개 노선 130대의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까지 서비스 차량을 240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에서 퍼블릭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무료로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로 전파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지난해 6명이 숨졌습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워터파크 내 음악 분수를 가동합니다. 음악 분수는 오는 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 30분간 시범 가동하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빌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도내 대학에서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석대와 군산대, 군장대 교내 게시판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대자보를 회수하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게시를 주장하는 단체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